플로리다에서 인스타그램 갈등이 실제로 번지며 한 남성이 임시 마리화나 행사장에서 총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았어요. 보험 카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바디캠 영상, 경찰 보고서, 신문 등 자료를 조사해 경찰이 주요 용의자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라모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형제. 내 친구 일으켜주면 수갑 풀어줄게. 현재 1,100만 달러에 대해 플로리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라몬 루이스 아로요 갈바가 온라인에서 벌어진 분쟁을 현실 세계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오피스 파크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 무고한 행인도 맞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밤 9시쯤 일어났습니다. 2021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관계자들은 긴 검은 바지, 신발, 후드티,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나온 감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건물에 총알이 쏟아지고 그 남성은 도망칩니다.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아로요 갈바라고 보고 있으며 그가 체포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증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이 어떻게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랜도 코틀랜드 스트리트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인물 몇 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20일 새하루요. 갈바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약 혐의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2018년에 전 여자친구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 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 2명이 더 있습니다. 경찰 기록과 진술서, 체포영장에 따르면 그들은 법원 문서에서 증인 2, 3으로 지칭됩니다. 아로요 갈바는 증인 3과 성적 관계를 원했거나 원했던 듯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한번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자 그녀는 그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아로요 갈바가 남자친구인 증인 이에게 전화해 문제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Pot of Gold Company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아로요 갈바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 계정이 새로운 스토리를 올렸고 그 스토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문, 내가 커플을 싸우게 한 걸 알면서도 밤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수사관들은 아로요 갈바와 증인이가 올랜도 남쪽 테마초 팝업 파티에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사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를 위한 듯하지만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민사소송법원 서류에는 이 파티들이 규제 없는 마리화나와 실로시빈 버섯 판매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아로요 갈바와 증인이는 남부 지역 행사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7일 올랜도 북부에서 또 다른 팝업 대마초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남자입니다. 피해자 빈청은 43세의 사랑받는 아버지로 코틀랜드 애비뉴 오피스 파크에서 증인 이와 같은 팝업 행사에 우연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빈청은 커튼이 쳐진 창 반대편에 있었고 아로요 갈바가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증인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보안관들은 밝혔습니다. 고통을 겪은 건 빈청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무장 경찰이 도착했을 때 총격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곧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안관들은 깨진 유리문으로 들어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빈청을 발견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한 여성이 그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녀의 보험용 권총입니다. 바나바스 바로 여기요. 제가 압박을 했는데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하려 했어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그는 알겠어요. 우리가 할게요. 제가 흉부 압박 도울게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운동 중이에요. 이것은 소송 노닛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층 두 유닛, 이 맞은편 체육관과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안관들은 복도 미로를 수색해 총격범이 남아있는지 확인했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정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숨졌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부검 결과 정서 씨는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보안관들은 건물 밖에서 18개의 49경 탄피를 발견했으며 모두 동일한 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에서 약 14파운드의 대마초와 여러 대마초 식용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약 1만 달러 현금을 소지해 무장 강도 가능성은 곧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범죄 현장 관찰 결과 용의자는 목표를 알지 못한 채 창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연히 맞춘 것입니다. 빈 정의 대마초 팝업 파티에 참석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를 살해하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빈 정의 휴대전화에서 최근 다툼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부보안관들은 목격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옆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격이 벌어졌을 때 말이죠. 저는 운동하고 있었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총성이 났어요. 우리는 문에 테이프를 붙여 그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요. 체육관은 하루 종일 열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모르간을 놓쳤고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제 첫 본능은 불을 끄는 거였어요. 우리는 창문도 열어놨죠. 알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 총격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불을 끄고 테이프를 뜯어서 창문을 닫고 뛰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문을 잠갔어요. 저는 전화를 걸기 전에 집 앞모든 창문을 닫고 가진 유일한 무기인 큰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3개도요. 마침내 제가 리크에게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가야 해. 그런데 리크는 잠깐만 아직 가지마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이 모든 사람들과 혼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내 물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모두 도망치려고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다친 사람 있어요? 다친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램에 있던 남자를 보고 장갑을 챙겼어요. 상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압박을 할 수 있을지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올바른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며칠 후 살인사건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로열 갈바가 첫 팝업 행사에서 다른 히스패닉 남성과 싸웠다는 내용이었고 그 인물이 증인 이번입니다. 그는 변호사와 형사들과 이야기하러 오기로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우리는 정말로 당신을 잠재적인 목격자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알고 계시거나 알 수도 있는 빈추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빈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를 모르고 소셜미디어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저기서 목격되었습니다. 그 남자 미디어에 나왔잖아요. 맞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인 사건 때문인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프터아워 장소에서 쉬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어떤 애가 소셜미디어에서 저랑 트러블이 있었고 저랑 그 애가 몸싸움까지 갔어요. 그 후에 그들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어요. 다시 선수들에게 예의를 표하려 했어요. 우리가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려 했어요. 야, 내 가게에서 싸워 미안해요. 그 사람은 괜찮아라고 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10분 정도 쉬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도망쳐 저도 나갔어요. 제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총 쏘는 상황에 휘말리기 싫어서예요.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인 이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정씨 살인 연쇄 반응을 촉발했다며 비난받고 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씨를 아시안이라 불렀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야? 제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인가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이건 여기 있고 내가 올린 거고 이건 그 사람에게 보낸 스크린샷이야. 그래서 그거 네가 쓴 거야? 내가 이 스크린샷을 썼다고? 그래, 알겠어. 그게 뭐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어디에 아시안 대신 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써있다고? 아시안이 죽어서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걸 알아. 그래서 미안했고 다들 나를 탓하고 비난했어. 너 민을 아시안으로 알고 있었어? 나는 그를 아시안으로 알고 있었어. 너도 그렇지? 그는 아시안 신사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야, 저 사람 아시안이야 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그를 카지노와 다른 곳에서 자주 봐서 꽤 유명했어. 그래서 모두가 나를 탓해서 좀 미안했어. 내 잘못이야. 네가 그 애랑 싸워야 해 라고 했지. 네가 그 애랑 안 싸웠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젠장 진짜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냈어. 나는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그냥 진짜 이유가 궁금했을 뿐이야. 그 애가 그냥 내가 너랑 싸운 이유는 이거야 라고 솔직히 말했다면, 예를 들어 네가 내 여자친구랑 잤다거나 문자 보냈다면 나는 내 잘못이야 라고 했을 거야. 너 그 사람 여자친구랑 잤어? 아니 난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자체를 몰라. 아담과 이브처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모두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프로모터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야 내가 널 도와주려고 해볼게. 왜냐하면 모두가 너를 욕하고 있으니까 라고 했어. 진짜로 다들 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이었어. 넌 날 버리고 저 남자랑 있잖아. 난 나 그런 짓 안 했어. 아무도 안 죽였고 총도 안 겨눴어 라고 생각했어. 그 싸움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했어? 실례지만 그래. 실례지만 네가 총 꺼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나는 플로리다 출신은 아니지만 그게 전형적인 플로리다 행동이라고 생각해. 몸싸움이 나면 네가 맞고 그 후 총을 집어들어. 그게 똑같은 동작이었고 그가 싸웠어. 싸움 끝난 후였어. 그가 바로 차로 갔어. 난 그가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뭐라고 말해도 알겠지. 아니야. 사람들이 막 야 쟤 총 쏜다, 쟤 총 쏜다, 쟤 총 쏜다 이러는 거야. 난 내 차로 가서 바로 도망쳤어. 형사들은 증인 3도 찾았어. 이 사람은 증인 2의 전 여자친구라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한 거야. 너 라몬 관련 살인이나 싸움하는 거 있어? 나도 몇 가지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본 건 아니었어.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그냥 우리 엄마가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만 들었어. 나는 라몬 번호를 차단했고 그와 대화도 안 했어. 그래서 라몬이 기분이 상해 싸우려 했던 것 같아. 알겠어. 하지만 그건 거의 그게 요점이야. 내가 듣기로 그는 먼저 다가가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 알겠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화가 났거든. 나는 세상에 왜 숨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그 사람의 리모컨이 시작한 게 아니었대. 너 어디에 있어? 그가 왔어. 알겠어.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갔어?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솔직히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 세 번째 사람이었어. 그분 이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하지만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게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2 연일 월 5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로열 갈바는 틴트 위반으로 정차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마초와 마약 관련 도구를 소지한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법원 서류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안관들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후 그를 형사들과의 면담을 위해 데려갑니다. 라몬 무슨 일이야? 일어나봐. 수갑 풀어줄게. 오늘 다임백 갖고 있었나 보네. 네, 대마초 있었어요. 예전에도 더 많은 양으로 걸린 적이 있어 이상했어요. 알겠어요. 예전엔 걸려도 여기로 안 왔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여기 올라온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혼자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이리 들어오세요. 저는 제 친구 차에 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친구 차 유리 틴팅 때문에 우리가 정지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가 수갑을 채울 것 같아요. 그래, 그는 저기까지 차를 몰고 갔어. 그는 내가 의료용 용기에 마리화나를 넣지 않았다고 말했어.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려면 네 권리를 읽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수 있거든. 나는 너에게 마리화나에 대해 묻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마리화나는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는 거야. 좋아, 들어봐. 나는 마리화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큰일 때문에 온 거야. 한 달쯤 전에 누군가와 싸웠다고 들었어. 네가 전자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문제로 인스타그램 때문에 어떤 남자랑 싸웠다고 하더라. 아니, 기억나? 아니 난 그 사람 진짜 기억 안 나. 네가 전화 안 하고 싸운 것도 기억 안 나? 응, 기억나. 근데 그게 내 마리화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너 그 남자랑 싸웠잖아. 인스타그램 게시물 때문에. 너 진짜로 싸웠어? 나는 싸운 게 아니라 습격당했어. 네가 습격당했고 그 사람이 너를 털었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습격당했다는 거지. 아니, 나는 그냥 그 전자담배 가게에 있었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나는 팝업 스토어였어. 잡초 팝업 스토어였어. 그래, 알겠어. 갑자기 나는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래. 그리고 나서 맞아. 나는 그의 여자애를 좋아했어. 알지. 나랑 그의 여자애
그러니까 꽤 멋지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그녀가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 그 사람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알아? 사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알겠어.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아?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는 거 알지? 아니 나는 그 사람 몰라.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해서 알게 된 거야. 아니,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게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 사람이 그랬어. 한 10명 정도였어. 알겠어. 그런데 너 그 남자 여자랑 뭔가 있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우리 그녀 이름 기억나? 그녀가 뭐라고 불렸는지 기억나? 내 생각엔 그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멋졌어. 알겠어. 나도 한번 그런 팝업 스토어에 갔었거든. 네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사려고 했어. 그래.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공격당했어. 나도 맞았고 그냥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 그러다가 내 친구들이 나를 데리러 와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 알겠어. 그게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나? 하지만 경비가 있었어. 응, 알아. 하지만 내가 그 영상을 받았어. 나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그게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나? 아니. 좋아.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이었어. 알겠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봐요. 그래서 그게 어디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저쪽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아는 이유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기 때문이에요. 형사가 아로요 갈백의 포트 오브 골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묻자 그는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수사관들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의 이름으로 된 이메일 주소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바로 다음 날이었어. 알겠지? 우리에겐 살인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온갖 종류의 영상, 고화질 영상, 차량 번호판 인식기까지 다 있었지.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내가 11월 17일 밤 9시에 그걸 말할 수 있는지야. 당신이 집에 없고 850 포틀랜드 스트리트 살인사건 현장인 위드 팝업 파티에 있었다고 내가 말해도 될지 궁금해. 그게 당신이 말하는 거야? 그래, 그게 내가 말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묻는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내가 조사를 안 한 것도 아니야. 나도 어느 정도 텔레비전 보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 나는 유명한 건 잘 몰라. 그냥 설득해. 그게 다야. 그리고 너 핸드폰 없애고 새 번호 새 기기 샀고 차도 팔고 조지아로 이사 갔잖아. 아니 그거 원래 내가 하려던 거야.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 내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계획을 세웠고 유니버설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같은 데를 가려고 했는데 너는 유니버설 테크니컬 인스티튜트를 했고 나는 세입자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결국 해고당했어. 그래서 나는 못했지. 여기선 진짜로 일자리 못 구했어, 엄마. 그럼 카메라에 너랑 닮은 사람이 찍혀 있어도 동의해? 고화질 영상이 이 건물을 찍고 있어. 널 그곳에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널 살인죄로 체포해야 할까? 아마 그런 영상은 없을 거예요. 보고 싶으세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영상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가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요. 만약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7일 밤 9시에 집에 안 계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럼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당신이 이 일을 했다는 걸 납득시키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저에 관한 영상이 있을지 정말 의심돼요. 아니요. 당신들이 차로 뛰어가는 영상이 다 있어요. 당신과 통통한 남자가 검은 차를 타고 빈 들판을 뛰어갔죠. 당신들은 유턴 후 예전 베이컨 뱃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는 남아있다가 당신이 합류했죠. 이 얘기 제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당신이 지원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앉아서 검토해보고 혹시 그 영상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그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도와드린 것 이상으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총기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기를 구매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총기를 살 수 없습니다. 글록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9mm요? 아니요. 사실 사려고 했는데 바람 제한 때문에 안 된대요. 마약으로 체포된 후 마약 처방 카드를 받았어요. 그럼 혹시 사건이 일어난 17일에 그 마약 팝업 파티에 그냥 있었고 단순히 목격자였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데 진짜 안 가요. 근데 그 팝업에는 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데는 안 가요. 오스틴도요. 진짜
맞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난 그냥 집에만 있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얘기한 적 없어요. 집에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당신은 계속 저한테 집에만 있었다고 말하려고 했죠. 당신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해요. 제가 하려는 건 일부러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리바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특정 날짜에 어디 있었다고 했지만 제가 다른 곳에 있었고 영상 자료로 증명하면 결국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좋지 않게 보일 겁니다. 반면에 솔직히 저 혼쭐 났어요. 전날 거기 갔고 제 친구가 그 사람을 겁주려 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저는 목격자예요. 믿어도 돼요. 총에 맞은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신이 목격자라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형사가 아로요 갈바 진술을 정보로 반박해도 용의자는 계속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코틀랜드 스트리트에 가본 적도 위치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팝업 이벤트 초대 링크를 포트 오브 골드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유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코틀랜드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게 제가 말하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살인자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말은 와. 왜냐하면 저는 거기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맹세할 수 있나요? 오늘 진실만 말했다고 맹세할 수 있나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어요.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맹세할 수 있나요? 여기서 진실을 말했다고요?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맹세할 수 있나요? 오늘 저에게 진실을 말했다고요? 네, 그랬어요. 맹세해요. 저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당신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관들은 아로요 갈바의 휴대폰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고 그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아로요 갈바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빈창이 살해된 후 라몬 루이스 아로요 갈바는 2015년부터 쓰던 이메일을 삭제하고 수익성 높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수사관들은 황금 항아리에 접근하려고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많은 게시물과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라몬 루이스 리뷰에 따르면 아로요 갈바의 인스타그램에는 그가 확장 탄창이 장착된 글록 49경 권총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의 페이지에는 확장 탄창이 장착된 글록 49경 권총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며칠 전인 2021년 11월 1일 21121은 빈 청이 살해되기 전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청이 살해된 후 며칠간 팟 오브 골든 계정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총격 소식에 젠장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팟 오브 골드 삭제된 계정은 아로요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갈바는 말할 수 없어. 내가 돌아가면 얘기해 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조지아에서 잠깐 몸을 숨겨야 해. 가족들 미안 12월 1일에 돌아올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소름 끼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로요 갈바가 자신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인용하자면 그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내 친구였어. 이제는. 한편 반론으로는 난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연루됐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자들은 휴대폰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아로요 갈바의 휴대폰에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체포 진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접속하자 텔레그램에서 전화번호 변경, 친애하는 팟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메시지에는 이전 번호와 새 번호가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인사건 다음 날에도 그 오래된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수사관들은 GPS로 아로요 갈바가 정시 살해 시각의 850 코틀랜드 스트리트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요약이 있습니다. 인용문 요약하자면 라몬 아로요 갈바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수색 영장 결과 그가 49경 글록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싸움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전날인 2021년 11월 17일 코틀랜드 스트리트 대마초 팝업 파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라몬 아로요 갈바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누군가를 공포에 떨게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이후 그는 자신이 공영에 처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위해 조지아로 가야 한다고 썼습니다. 2023년 여름 아로요 갈바는 1급 살인으로 공식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트위터에 사건 용의자 신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올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해된 이들을 위한 정의 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로요 갈바는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 중입니다. 그게 형사사건이고 이제 모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건, 이제 민사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형사들이 청사 살인사건 용의자를 발표하기 전 그의 성인 딸이 2022년 건물 소유주 AK 패밀리 홀딩스 LL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정소장 제출로 무브 피트니스 LLC가 공동 피고로 추가됐습니다. 현재는 다소 혼란스럽지만 AK 패밀리 홀딩스가 건물을 소유했고 1층 전체를 온더무브 피트니스에 임대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OTM은 1D 유닛을 여러 이벤트에 임대해왔으며 그곳에서 빈청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핵심은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가 그곳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보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부주의한 보안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법원 서류에는 각 피고인의 관련성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K, A, K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장소는 1DO였습니다. 1도는 OTM, OTM이 임대했고 피해자는 AK, A, K 소유 및 OTM, OTM 임대 구역에서 다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DO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총격범은 현관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현관은 임대 계약상 공용 구역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곧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AK 대표는 이 서류에서 코타 씨로, OTM의 대표는 피에르 씨로 언급됩니다. 이 인용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에르 씨. 생일 파티, 에어로빅 댄스, 살사, 힙합, 보디빌딩 포징 등 허용된 이벤트가 있었고 1DO에서 그는 모두 대금을 받았습니다. 코타 씨는 이런 행사에 참석한 적 없고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격과 사망 사건 당시 1DO는 마리화나 파티 장소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팝업 파티의 목적은 규제되지 않은 마리화나와 실로십인 버섯의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OTM은 1DO 사용을 허락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비슷한 파티는 이전에 3번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피에르 씨는 카타 씨에게 파티를 알리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들 간에 많은 논쟁이 오간 후 그리고 배심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빈청의 유산은 2025년 1월 1100만 달러를 배상받았으며 AK 패밀리 홀딩스는 20%, 온더 무브 피트니스는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됐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진 몇 달 후 수정된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1100만 달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OTM이라는 내용이었고 AK 패밀리 홀딩스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의 유산 측은 원래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리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특별 게스트로 모건앤모건의 변호사 바룬 람나라인 씨를 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모건앤모건이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고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제시. 모건앤모건이 이 사건에 관여한 이유는 고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고인의 사촌이 저희 된 모건과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사이드바의 친구죠? 저희도 그분을 잘 압니다. 네. 맞아요. 그의 사촌이 댄에게 내 사촌 빈이 행사에서 사망했어. 네 회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전화했죠. 댄이 저를 그 가족에 연결해줬고 저는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책임이 있을지 의심하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상업용 오피스 빌딩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팝업 마리화나 파티라는 걸 알게 됐죠. 이런 행사는 보통 오피스 빌딩과 관련 없으니 저희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마도 부재 중인 소유주가 있었고 그 소유주가 세입자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부동산에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부동산 임대 시 계속 감시해야 할까요?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바로잡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과실보안법이라는 하위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초대한 손님을 제3자의 예측 가능한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당신도 참여하셨나요? 배심원단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임을 나눈 셈이지만 결국 당신들 편을 든 거죠. 맞나요? 배심원단은 모든 것을 확인한 것 같고 우리는 제시와 경험이 있는 부동산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관리 경험 없이 투자 수익을 위해 구입했습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기준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입자를 찾아줄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그 부동산에 큰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매달 담보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회사를 고용했고 세입자가 들어오자 임대료를 받으며 부동산 보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동산에 감사를 한 적도 세입자 회사에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관리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직접 둘러보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동산의 보안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판결이 뒤집혔나요? 그때 당신이 있었죠? OTM이 전적으로 책임졌고 AK 패밀리 홀딩스는 책임이 없었어요. 네, 법적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부동산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차이를 다룬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K 패밀리 홀딩스가 소유주였습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위임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임차인 지몬더 무브 피트니스였고 우리 사건은 그 체육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소유주가 다양한 목적으로 재임대에 저희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살사 파티, 레슬링 이벤트, 마리화나 팝업 파티 등 더 많은 수입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체육관이 있는 임대 공간에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건물 소유주의 독점적인 관리해 있는 공용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총알이 체육관으로 통하는 창문을 관통했고 불행하게도 저희 의뢰인에게 맞았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하지만 플로리다는 세입자가 부동산의 공용구역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법원에 있습니다. 저희는 두 단체 모두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변호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제 말은 그곳이 공용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나요? 당신이 본 변호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변호 측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세입자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곳을 임대해줬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사 파티를 연다거나 팝업 마리화나 파티를 연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문제는 건물주가 그 부동산에 대해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 공간은 체육관 외에도 사용됐습니다. 건물주는 예상 못했다고 주장했고 체육관 운영자는 변호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행사를 주최하는 이 그룹에게 공간을 임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총격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100만 달러였는데 어떻게 1100만 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제 말은 그건 정말 큰 승리잖아요. 34세 남성이 사망해 두 아이와 가족을 남겼습니다. 손실은 1100만 달러를 넘지만 배심원단이 그 금액으로 판결했습니다. 34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딸은 17세 아들은 14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00만 달러 산출 근거를 묻습니다. 이 내용은 자녀들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재판 당시 18세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고 딸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졸업식에 더 이상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딸은 곧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식에서 함께 걸어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배심원들과 연결된 손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죠? 그것은 그들에게 강요됐습니다. 14살 아들은 재판에서 아버지는 제 친구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과 함께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재밌는 건데 법에서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변호사거든요. 예견 가능성. 정 씨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가족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이죠. 항소에 대해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분할로 돌려놓기 위해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평결 후 피고 측이 재판 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후 한 신청서는 사실상 새 재판을 요청했고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도 여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신청서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순회 법원에 계류 중인 신청서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입니다. 민사 사건이 형사 수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들은 소송 제기 당시 여전히 수사 중이었고 아로요 갈바도 아직 체포되지 않았죠. 그게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형사수사는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로요 갈바 씨가 조지아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제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주 형사부와 주 검찰청이 이 사람의 범죄를 기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아로요 갈바 씨를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그이니까요. 저희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미묘하죠.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부동산 소유주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무런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에서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무료로 아무런 비용 없이 감사를 해줍니다. 그들이 직접 나와 소유주나 대리인과 부동산을 둘러보고 소유주에게 안전 의무를 안내하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부동산 소유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실제로 총을 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이며 다릅니다. 즉, 당신은 이 사건 상황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이런 총격 사건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안 요원이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어둡고 보안이 약하며 출입 장벽이 없는 사무실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배심원단이 평해 중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배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배상 금액이 항소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배심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평결을 받은 게 밤 11시쯤이었는데 이 질문은 밤 10시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배심원들이 책임을 넘어 손해배상을 고민 중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희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즉 배심원들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질문은 안 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배심원들이 얼마를 배상할지입니다. 저희는 $1,100만 이상을 요청했고 배심원마다 경험이 달라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끔 배심원이 거액의 평결을 내리고 나중에 감액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배심원들 생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그게 그대로 유지될까 아니면 법원이나 다른 기관이 와서 그 금액을 줄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 가족이 $1,100만 실제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심원단이 결정했으니 우리는 그들이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이드바에서 늘 모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모건의 활약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정 씨 가족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그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바루나 람네란 씨,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 씨와 정 씨 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